일제강점기 시절 약 100만 명가량의 한국인들이 땅을 뺏기거나 강제 징집 등에 의하여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약 100만 명가량의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넘어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땅에 남아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파친코를 읽으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바로 일본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라고 합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일본을 동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파친코를 읽고 난 후 그들이 동경하던 일본의 경제적 부중 상당한 부분이 가난하고 짓밟기만 하는 사람들로 알았던 한국인의 손에 의해 일구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파친코 사업은 거의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 일본인의 11명 중 1명이 매일 파친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파친코 사업의 수익은 일본 자동차 사업의 2배가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자동차를 구매했거나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이 움직이고 있는 일본 속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쇼킹한 사실이었죠. 한국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그런 잔인한 일본에게 밟혀 비참하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쥐어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를 자세한 설명 없이도 느끼게 해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업가로 여겨집니다. 그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같은 사업을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금광을 찾아 수많은 서구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사회에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의 매력을 결정짓는 척도 중 하나로 고려되니까요. 역사가 아무리 한국인들을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한국인들은 호락호락 짓밟히기만 하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딛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당한 부를 한국인이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속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날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일부에 이어 2019 싱가포르 작가 페스티벌에서 이민진 작가와 청중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를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글쓰기를 통해 당신이 얻은 최고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오, 그건 쉬워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택해라. 이건 인생의 조언이자 또한 소설에도 아주 좋은 조언이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언가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를 넣어야 할 것 같고 그럴 때 당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고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편집에도 아주 중요한 조언이죠. 또한 데이트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조언입니다. 틴더의 시대 데이터 앱의 시대에 이 조언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전 파친코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성인 도박 게임이 일본의 경제에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파친코가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사업이었고 한국인들의 직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해서 제목을 짓게 되었나요? 저도 이 책의 제목을 파친코로 짓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목 모국으로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그쵸? 집을 잃고 당신은 모국은 어디인가?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가족 중에 꼭 누군가가 어떤 면에서든 파친코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삼촌이나 사촌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그런 누군가가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이건 뭘까? 그리고 나서 파친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파친코 사업장에 취직까지 했어요. 뒷돈까지도 세어봤고 파친코 기계도 고쳤고 파친코에 대한 모든 일을 다 해봤죠. 제 말은 이제 정말 그 사업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 깨달았죠. 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게임이구나.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카지노에 간다면 몇 명은 돈을 따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항상 이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도박 게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게임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인생도 이런 것과 같아요. 인생은 많은 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공평하죠. 그것은 조작되어 있어요. 제 말은 인생의 어떤 특정 부분들은 정말로 조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리고 전 이런 인간의 정신을 기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정말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리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버티죠. 이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은유군요. 이 책은 수그러들지 않는 편견과 억압, 그런 가차없는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보여주더군요. 파친코가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걸 물어보다니 재밌네요. 이 책을 읽은 한국계 일본인들은 한국어로 읽거나 영어로 읽었어요. 2년 전에 매우 유명한 출판사가 판권을 구입했는데요. 아직 발매되지는 않았어요. 올해 말에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나온다고는 들었어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렇군요. 나오면 말해줄게요. 좋아요. 계속 알려주세요. 파친코를 쓰는데 30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오늘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죠. 냉전의 종말을 고한 순간이자 독일이 통일된 순간으로 이 시간을 지나며 유럽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을 때 당신은 막 파친코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당신은 한국과 일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차별과 역사라는 벽의 균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전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파친코가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졌다는 것인데요. 제 책이 번역되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의 젊은 세대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죠.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진보적이고 사려 깊으며 아주 공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요. 그들은 정말 멋져요.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과과정과 역사책은 여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사들도 종종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원을 줄 수가 없어요. 조직과 정부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났던 일본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일본 아이들은 이런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일본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약 당신이 도쿄에 있는 야스키니 신사에 간다면 실제로 미국인들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미국을 2차 세계대전의 침략자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진실을 모른다면 젊은 사람들을 탓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진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이제 당신이 젊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기에 젊은 독자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몇몇 분은 분명 좋은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누가 첫 번째로 질문할 사람 있나요? 네, 저기 손을 들고 있네요. 오, 이름이 뭔가요? 릴리안이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국인처럼 말하는군요. 그렇군요. 미국인이었군요. 릴리안의 질문은 제 혈통이 제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이라는 혈통이 제 통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군요. 제 일이 멋진 이유 중 하나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모습에 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여과 장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첫 번째 책은 정말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화가 났거든요. 파친코의 첫 번째 버전 말이에요. 전 정말 화가 났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죠. 제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물론 로스쿨에 갔을 때는 훨씬 더 화가 났었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항상 그런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나 있으니까요. 이런 종류의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좋지 않은 소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제 한국 혈통에 대해 물어본다면 전 제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들도요. 저는 제 역사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신 물음에 답하자면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나 자신 이 두 측면 모두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그런 제가 좋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전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성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제 인격의 어떠한 측면도 빼버릴 수가 없었어요. 책 한 권을 팔아서 1달러밖에 못 번다면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거기 앞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전 당신 책이 참 매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고든입니다. 고든, 안녕하세요. 전 사실 일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2년을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시노쿠보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유치원은 한국 사람인 노신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친코 사업장에서 주인으로서 돈을 벌었죠. 시노쿠보에서는 특히 지금 거의 테마파크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화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엔 한국 문화 K-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분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동시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정치인에 관한 기사인데요.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출마를 할 수가 없었죠. 당신의 책이 끝나는 1989년부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건가요? 고든의 질문은 오늘날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군요. 불행하게도 전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떠오르는 소프트 파워와 소프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전 BTS가 너무 좋아요. 진실로요. 저 사실 최근에 BTS 슈트를 샀어요. 약간 BTS 화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51세가 이러는 게 좀 한심해 보이겠지만 뭐 아무려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BTS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K-드라마나 K-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어쩌면 한국인의 역사가 제대로 이해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조차도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매우 차별을 받고 있어요. 단지 그들 자신의 이름을 갖는 것조차 정치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제 이름이 이민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 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이 이국적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쩐지 더럽다거나 범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성격에 대한 함축적 단어들을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니까요. 전 계속 후속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전 디아스포라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당신은 당신의 책만큼 매혹적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민진 작가였습니다. 너무 멋져요, 멋져. 이민진 작가의 말처럼 인생은 어느 부분이 조작되어 있는 것처럼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라를 빼앗긴 한 국민으로서 억압과 차별을 견디며 살아내야 했었고,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불공평한지 알면서도 이러한 인생을 꿋꿋이 버티고 살아냅니다. 그 속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말이죠. 이민진 작가의 말처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